불가능한 위험이다. 별거 아닌 거. 누가 봐도 똑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 세트만 딱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더 깊이 한번 접근해 보자. 위험을 위험하다라고 보는 게 안전의 시작입니다. 자, 위험성 평가 요거까지만 설명드리고 약간의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좀 과도한 조치, 요 정도를 실습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거 우리 YK의 4월 달에 수시 위험성 평가한 겁니다. 위험성 평가 종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몇 가지 됩니다. 몇 가지인지 아시는 분? 하는 기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험성 평가 언제 하는 거냐? 의 종류로 법에서는 3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치약 드릴게요. 이게 빨리 소진해야 되는데. 아토미. 나는 이거밖에 안 써 하시는 분 있죠. 이거 내가 쓰는 건데 이거 하시는 분. 한 5초 정도 쪽팔리면 됩니다. 5초 정도. 1개월, 3개월, 1년 땡. 분기별 완전 땡입니다. 전기, 수시. 전기, 수시. 그리고요. 돌발. 뭐라 돌발? 돌발. 뭐 3분의 2 맞췄습니다. 예, 아토미 드리겠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한 개는 나와 있잖아요. 수시. 한 개는 전기. 한 개는 수시. 한 개는 최초 위험성 평가가 있고요. 전기 위험성 평가가 있고 수시 위험성 평가 3개가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 이 공장이, 이 부지에, 이 건물이, 이 설비가 여기 없으면 위험성 평가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필요 없죠. 이거 대한제강 신평공장은 참으로 좋은 케이스가 있네요. 스마트팜 없던 게 생겨버렸어요. 이렇게 뭐 해야 됩니까? 최초 위험성 평가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김영천 과장 스마트팜에서 사고 나면 잡혀갑니다. 왜 최초 위험성 평가 안 했어요? 이래 되는 겁니다. 위험성 평가를 안 하려고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없으면 됩니다. 없으면 됩니다. 없애라고요. 네, 없애면 됩니다. 최초는 하여튼 딱 들어섰을 때만 하면 됩니다. 우리 YK는 당진 올라가잖아요. 당진 올라가니까 전기 위험성 평가, 수시 위험성 평가 다 필요 없습니다. 제일 처음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공장 들어섰으니까 최초 위험성 평가 해야 됩니다. 최초 위험성 평가 자료를 처음부터 잘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전기나 수시할 때 이제 큰 힘이 들지는 않는 거죠. 처음 잘 해놔야 됩니다. 전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이 교육장이 크게 뭐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그렇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그냥 해줘. 하는 거. 한번 돌아봐 하는 이런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죠. 예.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요. 들어온 것도 하나도 없고 나간 것도 하나도 없고 뭐 설비 뗀 것도 없고 빔도 그대로고 뭐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요. 그러면 전기 위험성 평가 1년에 한 번 하면 됩니다. 예. 수시 위험성 평가는 중요 공정들이 바뀌었을 때, 예를 들면 이 신평교육장을 올라오는 출입구가 바뀐다든지 중요한 설비가 들어와 가지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든지, 예를 들면 바닥 타일이 바뀌었어요. 이거 지금 뭐 좀 안 미끄럽거든요. 근데 뭐 좋은 게 있다 그래가 뭐 싼 거 하나 붙여놓고 막 이 교육장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하나 바뀐 겁니다. 위험성 평가해야 됩니다. 또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사고 났을 때 우리가 위험성 평가를 이렇게 쭉 했는데 이 쭉 했던 위험성 평가 내용에 재해가 이번에 발생했던 내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추가해야죠. 추가. 왜? 위험성 평가는 재해 발생하지 말라고 위험 요인을 끄집어내는 활동인데 못 끄집어낸 게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다시 넣어야 되겠지, 하나. 맞죠? 그러니까 수시 위험성 평가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해야 됩니다. 우리 YK의 수시 위험성 평가다라고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매월 우리가 그 점검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다 뭐 각 사이트별로 신평, 녹삼, 평택 다 하긴 하지만 그 점검했던 내용을 저희가 위험성 평가했던 내용입니다. 그걸 우리는 수시 위험성 평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저희는 매월 수시 위험성 평가로 이 스스로들이 점검 활동했던 거 있죠. 그걸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공정명을 저는 전공정 해놓은 겁니다. 4월 달에 전공정, 우리 YK 전체에 전공정별로 아변 정정 라인에, 비운전실 전면에, 부정척 라인에, 정적 A 라인에, 아변 개수기 전면에, 아변 수처리에, 제강의 연주반에, 부정척 라인에 이런 위험 요인들을 쭉 끄집어낸 거죠. 관리적으로, 기계적으로, 뭐 물질 환경적으로 이렇게 끄집어낸 겁니다. 4월 달에 우리가 이런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 5월 달도 5월 달 되어 있는 거고. 야, 중요한 것만 볼게요. 요거 보십시오. 요거. 위험 요인이 B운전실 전면에 관리적으로 컨베이어 가동 구간 내 근로자 임의 출입으로 인한 협착 끼임제 등 위험성 내재되어 있고, 관련 법령으로는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13조를 위반한 사항이다. 현재 어떤 안전조치가 되어 있냐면 체인 구획하고 경고 표지판이 거기 앞에 붙어져 있어요. 이런 조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짓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체인 형태가 아니라 안전 난간대 등 방호벽과 같은 방호우를 설치하고 출입금지 조치 및 경고 표지를 부착해라 이랬습니다. 체인으로 하면 막 들내고 막 넘어가고 하잖아요. 하지 말고 방호벽을 설치하라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제강의 연주는 안전난간과 설비 외 구동부가 인접하여 안전난간대하고 구동 설비가 서로 인접해 있어가지고 실제 신체 일부가 구동부에 끼일 위험성이 있더라. 그래서 구동부의 신체 일부가 접촉되지 않도록 난간의 안전망을 보강해라 라고 합니다. 보강해라. 보강 또는 구동부에다가 덮개를 설치해 둬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개선하고 나면 위험도가 이렇게 떨어질 거다. 담당자 누구고 언제까지 개선하겠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수시 위험성 평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양식이 좀 비슷하죠.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요걸 과하게 접근해 보는 겁니다. 과하게. 빈 종이를 하나 드렸는데, 자, 이거는 공단에 있는 거니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을 뿐인 거지 내용 똑같습니다. 그래서 컨베이어에 화물 물류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시스템에 컨베이어 벨트가 있는가 봅니다. 그 컨베이어 벨트에 근로자가 손이 끼일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구조적으로 기계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위험은 기계라고 줬습니다. 자, 기계라고 줬는데 그러면 기계만 잘 돼 있으면 됩니까? 위험성 평가가 또 어려운 이유가 한계가 뭐냐면 현장을 감안해야 되니까, 생산을 감안해야 되니까, 특히 여러분들은 그걸 감안하고 위험 대책을, 감소 대책을 쓰시거든요. 또 한계는 뭡니까? 한 개의 위험 요인을 가지고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개. 지금 이게 단순히 기계적으로만 문제는 아니잖아요. 인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 그러면 다 써야 됩니까?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더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까 아변 정정 라인에 관리적으로 기름걸레 사용 후에 보관 미흡에 따라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했는데 이거 하나만 문제겠습니까? 관리적으로만 문제겠습니까? 사람도 문제인 거예요. 이거 사람도. 엄연히 따지면 물질 환경적인 절차도 문제인 거예요. 이 관리하는 절차도 문제인 거고, 단순히 여기에 기름걸레가 하나 떨어져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떨어져 있는 현재 관리적인 것도 문제지만 사람의 문제도 있는 거고 프로세스의 문제도 있는 거고, 그렇게 다 접근해 다 써야 됩니다. 이거 다 써야 돼요. 위험 요인을 발굴했으면 한 개로만 보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포엠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4개로 보잖아요. 4개로 다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손가락이 저기 문에 끼일 위험이 있다라고 위험성 평가를 했어요.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끼일 수도 있고, 사람이 잘못하니까 끼일 수도 있고, 환경이 저렇게밖에 못 만드는 환경도 문제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다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연습할 게 단순히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더 깊이 한번 접근해 보자는 겁니다. 이 공단에서 제시한 건 끼일 위험 하나를 봤습니다. 끼일 위험. 빈도도 3, 강도도 3, 그래서 위험도 9. YK로 치면, 대안으로 치면 허용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빨리 조치하러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조치한 건, 감소 대책은 컨베이어 벨트에 안전 덮개를 하고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하고 손가락 끼임 경고 표지 부착해라. 뭐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 있었죠. 이렇게. 개선 후 위험성은 3으로 떨어질 거다. 자, 이거 사실 개선 후 위험성 한 개만 나타내면 안 됩니다. 빈도와 강도를 같이 추정해 줘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자료에서는 개선 후 위험성 한 개만 딱 뭐 곱하기 해서 3이 나왔겠죠. 화물차에서 작업하다가 떨어질 위험이라고 했는데
위험성은 4밖에 안 줬습니다. 이 예시가 저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위험성을 4밖에 안 주다니 떨어지 봤나 모르겠네요. 화물 자동차 위에서 화물 적재 중에 떨어질 위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안전보건 조치가 이번에는 있네요. 안전 작업을 하기 위한 교육을 이 작업자한테 했대요. 예, 이 교육을 해뒀기 때문에 현재 위험성은 그래도 4로 나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작업하면 그냥 지나가잖아요. 위험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사실 잘 안 보잖아요.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안 떨어지겠지라고 하는 허용 가능한 마음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저 같으면 이런 식으로 지금 불안전을 하게 하고 있으면 한 9점 넘어갑니다. 이거는. 이런 걸 승하강할 때 이 승강 설비, 전용 설비도 옆에 좀 갖다 두고 안전보고, 안전모, 적어도 머리는 다치지 마라 해서 이런 것도 좀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이 위험성은 2로 떨어질 거다. 자, 이렇게 해둔 겁니다. 감소 대책이 잘 수립됐다고 생각 드십니까? 좀 소극적입니까? 아니면 진짜 적극적으로 이걸 감소하기 위한 느낌이 듭니까? 소극적이라는 느낌이 좀 듭니까? 그만큼 여러분 수준이 높다는 거죠. 맞습니다. 실제로. 아니야. 좀 더 해줘야 돼. 하는 것들을 써보는 게 좋죠. 예. 대한제강도 우리 YK도 현장 가보면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 지금 옛날 거 내지는 이렇게밖에 안 만들어지는 거 우리 압력계 보면은 보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상 압력 범위가 있죠. 이렇게 녹색이나 노란색,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허용 안 되는 범위도 있고 경고 표시도 돼 있고 없는 겁니다.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적정 압력과 위험 압력이 구분이 쉽지 않아서 위험 요소를 파악하기 어렵다. 만약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으면 위험 요인이 뭡니까? 여기 있잖아요. 적정 압력인지 아닌지 사람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하고 빨간색 이런 표시를 스티커로 붙여놨어요. 이걸 바꾸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대로 두되 파란색 범위를 이렇게 가져간 거죠. 이렇게. 빨간색 범위는 이렇게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게이지가 위치한 곳을 보고 지금 적정 압력이구나 아니구나. 자, 이게 위험성 평가에 대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있죠. 지금 보십시오. 중대성 4입니다. 폭발하면 압력을 모르니까 과압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 수 없잖아요. 이제 폭발입니다. 폭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위험 요소를 파악하기 어려움. 이렇게 위험성 평가를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압력계가 고장이 났음으로 인해 가지고 또는 구분하기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용은 하고 있잖아요. 과압이 걸리면 폭발할 위험성이 있는 거죠. 물론 쉽게 폭발하진 않습니다. 압력 용기마다 다 압력 방출 장치라든지 파열판 이런 조치가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정말 잘못되지 않는 이상은 쉽게 폭발하는 그런 설비는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폭발하면 중대성은 4로 줬습니다. 높게 줬습니다. 가능성은 2로 낮게 준 거죠. 이렇게. 8로 줬습니다. 이런 개선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성은 스티커 붙이면 안 폭발합니까? 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대성은 그대로 가져간 겁니다. 이렇게. 하지만 가능성은 좀 더 떨어뜨려 놓은 거죠. 여전히 위험성은 그래도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걸 조치한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완전 소극적인 대책입니다. 이건. 스티커 붙여놨다고 폭발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조금 과하게 여기다가 안전조치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5초 쪽팔리면 됩니다. 5초. 그냥 비상등을 달았어요. 어떤 거요? 비상등이 켜지게. 비상등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죠? 근데 비상등을 설치한다는 건 사람이 빨리 인지한다는 걸 의미하겠죠. 폭발을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가봅시다. 좀 더 적극적으로. 좋은 의견입니다. 이게 과압 살 걸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빨간 쪽으로 싹 간다 그러면 알려줄 수 있겠죠. 방금 그런 조치를 해주게 되면 센서 달아가지고 해주면 됩니다. 지금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 위험성 평가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스티커 뭐라고요? 밸브를요. 자동 배출되는 과압이 걸리면은 자동. 아, 그렇죠. 폭발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과압이 딱 걸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자동적으로 밸브를 개방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되죠.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압력용기 제작업체에서 특허 내시면 됩니다. 여기 있을 분이 아니시네. 그게 정말 적극적인 대책입니다. 자, 이 대책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체 불러가지고 그럼 전 압력용기 이렇게 싹 다 바꿔야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압력용기에 대한 걱정, 우려 이런 것들은 쫙 줄어들 거 아니에요. 왜? 위험 과압이 걸리면 알아서 압력이 방출되니까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이렇게 과하게까지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조작판들이 개방이 돼 있어요. 나는 이걸 중대성을 얼마를 가져가고 가능성 빈도를 얼마나 가져가서 위험성은 이렇게 나는 추정해 봤어. 빈종에다 써보시고 그 다음은 여기 이 그림에는 없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게 좋아 라는 거 한번 써보십시오.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면 바로 현장 적용하겠습니다. OT들 말고는 열쇠를 못 갖고 이렇게 열쇠를 딱 치워나오면 예, 사실 우리 회사도 잠금 장치 하라라고 이렇게 하고 수기천 올려놓고 막 누가 올려놓고 이렇게 해놓거든요. 근데 다 누를 수는 있게 되잖아요. 전원 차단이요. 개인 전원 버튼에 뭐 비밀번호 설정이나 아니면 네. 서버에 뭐 잠금 해가지고 네. 열쇠를 뭐 지정이 방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주신 아이디어 있죠? 설비 파트 얘기해가지고 야 이렇게까지 해줘야지 라는 걸 해줘야 돼요. 돈 들어가잖아. 안전 시스템한테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가 필요한 겁니다. 자, 여기에 컨베이어에 이 틈새에 낄 위험성이 존재한다라고 해놓은 거죠. 자, 중대성이, 가능성이, 위험성. 컨베이어가 얼마나 위험한 설비인데 중대성을 2로밖에 두지 않느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상판 덮개 설치 이렇게 끝냈습니다. 공단에서는. 위험성 평가가 맞습니다. 과연 저렇게 하면 끝나느냐? 아이디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틈새 사이에 틈새 사이에. 센서도 달아서 네. 센서 감지가 되면 바로 정지하고 전기 차단. 어차피 저것도 네. 그 위에만 덮개를 해놨기 때문에 네. 벨트와 저 철판 사이에도 그렇죠. 예. 여기 전체가 막혀 있는지도 봐야 됩니다. 망을 만들어서 네. 그 망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네. 자동 멈출 수 있게. 그렇죠. 거기에다가 더 내가 뭐 추가하겠다. 예. 작업 반복해서 작업자가 그 건강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센서도 달고 밑에도 막아놓고 그 외곽이 어째 됩니까? 방음을 다 쳐버리고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방하는 순간 다 멈춰버리는 거죠. 이렇게 바디워시 잘 맞을 것 같은데 딴 거? 잠깐. 요거 안 되는데 케라시스. 케라시스로 들어있다.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이거 점점 욕심이 나네요. 이 교육장에서 정말 이거는 개선돼야 되는 위험 요인이야 하는 거 한번 5칸 만들어 놨잖아요. 한번 쭉 써보겠습니다. 전부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전부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분임장 지도위원 시야에서 분임 조원들이 했던 위험성 평가를 가지고 좀 더 논의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또 도출할 수 있도록 또 지도해주고 그런 과정을 쭉 거쳐와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용을 다 얘기하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교육장의 입구의 벽에 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 찍힘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고 위험도를 무려 12로 주셨습니다. 옆에 있습니다. 이거 딱 머리 위치 맞네요. 네. 죽을 수 있습니다. 네. 죽을 수 있습니다. 에이 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진짜요. 그렇게 에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제거해 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바로 제거해 버리겠습니다. 위험 요인을. 뿌듯하네요. 제가 뿌듯하네요. 다 하셨습니까? 강단에 턱이 있어가지고 걸려 넘어질 수 있는데 위험성은 6 정도 주셨습니다. 저는 이거 바로 한 12 줍니다. 바로 계산해라. 넘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모르죠 그거야. 병천과장님 한번 넘어질 적 있었을 겁니다 아마. 넘어질 뻔했는데 저 못이 여기 박혀 있었다 해보십시오. 60명이 지금 위험성 평가를 했는데 개선할 게 너무나 많다. 영상기기 주위에 추락방지 방어물을 설치해야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 망이라도 하나 달든지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사실 못 앉도록 만들어놔야 됩니다. 사실 이 장소는 위험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눈을. 계단 폭이 좁아서 전도의 위험이나 추락의 위험이다. 계단 폭을 넓혀달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설비 투자 들어가야 예산 들어가야 되고 누가 이런 아이디어 냈어? 미친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뭐 좀 있습니다. 교육자 인원 과다로 휴식 타임 시 밀쳐서 넘어질 수 있다. 적정 인원을 좀 정해가지고 그 적정 인원 수만큼만 교육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30명으로
해 두셨습니다. 전선이 있는가요, 지금? 아, 뒤쪽에, 개판이네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뭐, 즉시, 개선 일자를 즉시로 가져가는 게 더 좋겠죠. 또, 시계가 흔들거려서 넘어질 수 있다. 이게 시계가 넘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뚜껑이 열리네요.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치를 뭐 하시고 튼튼하게 고정한다. 튼튼하게 고정해 주십시오. 위험을 위험하다라고 보는 게 뭐의 시작입니까? 안전의 시작입니다. 사실 이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이렇게 딱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딱 맞아 떨어졌어요. 위험성 평가를 하면 위험성이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공정을 바꾸지 않는 한, 설비를 바꾸지 않는 한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교육 열심히 하고 사전에 점검 제대로 하고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안전 스태프들은 그렇게 고민할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정에서 이 사람 죽을 것 같은데 미치겠는데 라는 것들이 있으면 안전부서로 주십시오. 그거 반드시 개선해야 될 테니까. 그러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다시 모일 때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 개선이 될 때라고 하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안전하고. 교육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